내년 초 시행하겠다던 전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기본 용역마저 파행을 겪으면서 중단돼 있습니다. 승객인 시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게 됐습니다. 내리막길이던 전북 수출이 중국과 FTA에 이어 동남아 신흥시장 확대로 내년에는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작은 설로 불리는 동지에 액막이 팥죽 나눔 행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 작업이 1년 넘게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다던 전주시의 계획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시작 6달 만에 이 용역은 진행이 전격 중단됐고 지금까지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단 석 달 전에는 연구진이 모두 사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선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용역사가 이해하는 거는 절대 그런 게 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완주군이 추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 위원 11명 가운데 5명은 단 한 번의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는 부적격하다는 여론에 밀려 모두 교체됐습니다. 제대로 된 시민위원을 선정했는지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용역 수행팀 물갈이와 진행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내년 하반기 노선 개편은 또 한 번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연구팀을 해와라.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기본적인 용역마저도 파행을 겪으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 시내 불친절 택시기사 신고가 1년 새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친절 택시기사 신고는 376건이었지만 올해는 424건으로 12.7%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처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사례는 같은 기간 313건에서 28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경기 둔화로 저조했던 도내 수출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수출액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발효와 베트남과 중동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올해보다 11%가량 증가한 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도내 수출은 저유가와 세계 경기 둔화, 엔저의 영향 등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태양광 등 산업 전반의 수출이 저조해 지난해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복원 정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백제왕도 유적지의 핵심 유적을 정비하고 왕도 지역 기반 시설과 경관 등을 조성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지역 사업비 규모는 익산 왕궁리 유적 등 8개 정비 사업에 3,700억 원 규모로 도는 연차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로부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는 작은 설로 불릴 만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액막이 팥죽을 쏘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는데 이번에도 동지를 앞두고 팥죽 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쏜 붉은 팥 위로 먹음직스러운 하얀 새알이 둥둥 떠 있습니다. 막 만들어 하얗게 김이 올라오는 팥죽을 크게 한 국자 떠 아낌없이 담아줍니다. 설탕을 조금 넣어 한 입 먹으면 어른도 아이도 추위가 가실 만큼 따뜻해집니다. 묵은 액과 부정을 쫓는다는 팥죽을 먹으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알은 나이만큼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데. 22번째 절기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예로부터 작은 설이라 불릴 만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조상들은 팥죽을 쏘아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고 새해의 무사 안위를 빌었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에 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이 다 평안히 아이도 잘 크고 다 건강히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우리의 세시풍속을 되새기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박물관 측이 벌써 3년째 진행하는 팥죽 나누기 행사입니다.
우리 팥으로 만든 맛있는 팥죽 나눠드리면서 행복한 이제 새해도 맞이하시고 동지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20일 동지 당일에도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이 창극과 함께 팥죽 나눔 잔치를 준비 중이며 종교, 사회복지단체에서도 다양한 동지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비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도내 비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결과 5,500여 명 정원에 4,900여 명이 지원해 89%의 지원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율 7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수시 모집 확대 등 변화된 대학 입시 제도로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내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육아휴직자 2,200여 명 중 남성은 전체의 5.4%인 120여 명으로 지난해 3.9%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절반가량이 직장 분위기를 꼽았고 제도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내년도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 예산으로 196억 원을 확보해 어운과 진기들 등 자연재해 예방에 133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30억 원, 빗물 저류시설 설치에 33억 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기존 공업사 밀집 지역인 서곡교 인근에는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잦은 비에 따른 도내 곶감 농가의 피해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북 포항에서는 제철인 과메기가 건조의 어려움으로 생산과 매출이 급감해 어민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해풍과 알맞은 온도로 품질 좋은 과메기를 생산해온 포항시 구룡포.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자 과메기 건조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꽁치를 건조대에 걸어 바닷가로 옮긴 뒤 해풍에 말립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메기 매출이 30%가량 줄어 그다지 흥이 나지 않습니다. 12월 한 중순경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 한 330개, 350개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박스로 한 100개 정도 줄었어요. 인근의 가정집, 구룡포 과메기 생산자의 절반이 그런 것처럼 이 집도 노인 부부가 소규모로 과메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다듬고 말려 단골이 제법 있지만 올해는 궂은 날씨로 한 달 늦은 며칠 전에야 겨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관계로 이제 물건을 많이 모았죠. 작년 반도 모았다고 생각해야 하면 돼요.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포항 기상대 조사 결과 지난달 비온 날이 무려 20일, 이달 또 5일이나 됐습니다. 평균 기온도 지난달은 12.2도로 예년보다 1.9도 높았고 이달 들어서는 3도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룡포 과메기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60억 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목표로 한 800억 원은 물론 지난해 수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유용 유전자원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항치매 효과가 있는 작약과 항산화 기능이 있는 모란 등 유용 유전자원 47개를 발굴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청은 또 벼에서 8개, 밀에서 8개, 수수에서도 5개 자원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민간 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식의약품 소재 등 고부가 가치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으로 조류 독감 등에 대한 대비책이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바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돼 50제곱미터 이상 농장은 소독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자에게 방역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 지연이나 명령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감액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며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다시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기준 도내 통폐합 대상은 127개 학교지만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26개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지정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에 이어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탈당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둔 전라북도의 정치판도 기존 야당과 무소속 또는 신당과의 대결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유성엽 의원에 이어 또 누가 새정년을 탈당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가 이뤄질 것인지 등등 내년 총선을 앞둔 전라북도 내 선거판이 경랑 속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자는 전라북도가 광주, 전남과 함께 한국 야당 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과연 그 같은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라북도도 야당 일색의 정치 지형을 버리고 여야와 무소속 그리고 진보가 공존하는 정치적 다양성을 폭넓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가 한 석 아니면 두 석이 줄어들 처지인 만큼 작아지는 정치적 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분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만 봐도 그런 희망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을 마친 20여 명의 예비 후보자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은 고작 4명에 불과하고 진보 성향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야박한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떤 정치적 다양성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인사들을 과감히 발탁하고 공천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팽개치지 말고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과감히 전라북도에 배치하는 용단을 보여줘야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역 출신의 멋진 여당 국회의원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간 포커스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국도에서 원평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 67살 박모 씨가 숨졌으며 사고 현장을 미처 보지 못한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해 44살 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순창군의 두 번째 실내 돔구장이 완공돼 스포츠 마케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읍 공설 운동장 내 제2실내 다목적 구장이 완공됐습니다. 다목적 구장은 가볍고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구조로 건립됐고 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설도 갖췄습니다. 순창군에는 총 8면의 실내 코트장이 마련돼 선수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계절 경기가 가능한 전천후 구장이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환경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에코시티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고창군은 생물권 보전지역을 통한 학생 교육 사업과 동식물 도감 제작 등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참송이버섯 재배를 본격화합니다. 완주군은 시범재배 농가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참송이버섯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배지 개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송이 버섯은 연중 생산이 가능해 계절적인 공급 한계가 있는 자연송이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안쌀을 예술로 접목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라이스 아트전이 서울 인사동 가나인싸 아트센터에서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열린 전시는 염색한 쌀을 활용해 지역 명소를 표현한 미술작품과 조형작품 1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완주군이 내년부터 화산면과 경천면 일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화산면과 경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관로 64점으로 3km와 배수지 1곳, 가압장 3곳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마을 상수도에 의존해왔으며 완주군은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실외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이 일종 공인경기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주 실외 롤러장은 대한롤러연맹의 규정 변경에 따라 박진감과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곡률 회전 반경을 좁히고 트랙의 폭을 당초 8m에서 6m로 줄였습니다. 전주시는 일종 경기장을 갖게 되면서 대한롤러연맹이 주관하는 대여섯 개 전국대회 가운데 일부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역 서측 주차장의 이용요금이 지하차도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할인됩니다. 익산시는 코레일 측과 협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서측 주차장 기본요금을 30분에 500원으로 하고 10분마다 150원이 징액되며 1일 주차료는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승차권이나 승차권 영수증을 제시하면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익산시 황등면 용산리 황교 2마을 25만 원, 황교 1마을 10만 원, 송곡마을 7만 원, 죽촌리 죽촌마을 20만 원, 황등리 시남 129마을 25만 원, 김제시 금산면 9월리 구봉마을 42만 6천 원, 삼봉리 양지마을 14만 원, 선동리 산수마을 14만 6천 원, 장흥리 신흥마을 23만 1천 원, 은곡마을 16만 4천 원, 쌍용리 월평마을 26만 8천 원, 신평마을 19만 5천 원, 박춘자님 3만 원, 부평마을 박면근님 20만 원, 부평마을 최순희님 20만 원, 이순덕님 5만 원, 김경수님 3만 원, 최순예님 3만 원, 남원시 도통동 루가사무기님 10만 원, 이종규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유키 구라모토와 리처드 용재온일, 신지아가 함께 꾸미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예원당에서 동지맞이 송년 국악잔치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 5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대에 올립니다. 솜리 맘스코러스의 송년음악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 중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정희 수채화 개인전이 내일부터 27일까지 교동 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제가 오는 26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 키즈월드 실내 썰매가 내일부터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 운영됩니다. 전주 MBC 임신육아교실이 아름다운 분만을 주제로 모레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나의 중국 이야기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국민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오는 27일까지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10도, 전주 11도 등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